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잉포 공부합시나 코더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알쏭달쏭 창업 용어 사전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창업 용어는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흔히 이제 여러 이제 창업 경험가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특강 같은 걸 듣거나 아니면 VC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리인하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쓰거든요. 이 리인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저도 자주 쓰는 단어였는데 뭐 피보팅한다, 피봇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엑시트라고 하는 게 보통 창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역시 이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뭐 오늘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인데요. 저도 굉장히 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책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선물을 받았었고,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인상 깊게 읽기는 했었는데요.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품이나 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빠른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존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보다 빠르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돼 가지고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안에 한 가지 방식으로 흔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이 쓰는 에자일 프로세스 방법론이라는 것도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이걸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요. 보통 이제 기계나 이런 제조업 기반의 이제 공학을 연구하던 그런 공부하던 사람들한테는요. 제가 대학교를 갔던 그 당시 훨씬 이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 설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보통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실제 그 상품화 시키는, 즉 설계, 개발, 뭐 제조까지 상품화 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떤 설계나 내용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그게 만약에 시제품이 나오기 전이라 그러면 그냥 도면을 수정하면 되죠.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계산 요소들이 들어가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비용적으로는 인건비 빼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시제품 단계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일단 그 전에 만들었던 제품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만큼의 비용들이 이제 기회비용으로 다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것들을 시간 단위로 쪼개보면은요, 이 제품의 개발이, 즉 아이템의 개발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이 기회비용, 거기에 따른 감수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항상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곡선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X자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S자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이걸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업의 초기, 즉 제품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는요. 시간이 좀 흘러가서 수정이 된다 그래도 실제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수정이 용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는 여지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한 이 정도 시점쯤 왔다 그러면은 그땐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나온 기간 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그 시간과 비용,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회비용이 거의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돼버리고요. 거의 끝단에 갔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은 이때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말 그대로 그냥 손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달라진 거는 수십 년 전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최악의 경우에 없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몇 억의 손실이 나더라도 이게 시장에 나가서 안 된다 그러면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가가지고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정도만 와서 없는 것도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만들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이 최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수개월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다못해 이런 휴대폰 하나를 여러분이 설계를 해서 제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요. 반년이 지나면 이거 다음 모델이 나와요. 생각해보시면 지금 갤럭시가 20이 나왔어요. 근데 갤럭시 10 나온 지가 아직 반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작년 이맘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한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이템 개발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요. 그 반년 동안을 돌아가는 게 단순히 그냥 제품을 갈아엎는 정도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경쟁업체에서 그 다음 버전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치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그냥 얻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장에서 그냥 도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제품의 순환주기가 빨라지게 되면서 서비스나 사업의 순환주기가 빨라지게 되면서 어떤 요소가 나오게 됐냐면은요. 완벽한 완제품, 완벽한 시제품을 가지고 시장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내가 확인해야 되는 정말 그 기본적인 기능들, 핵심 기능들만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빨리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그거를 빨리 고객들한테 뿌려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고쳐서 그래서 최대한도로 핵심 기능,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가장 핵심 가치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정을 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을 확 이제 여기다 보완을 해가지고 프로토타입으로 이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린 스타트업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원리 자체는 진짜 수십 년 동안 있어온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그 원리를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현대의 어떤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나 어떤 제품 순환주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이제 현대적 감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자일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쪽이 좀 이런 경향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특화시켜가지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애자일 프로세스도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팀워크를 짜기도 하고 뭐 소프트웨어뿐이 아니고 무슨 서비스에 뭐 도입을 하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툴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도 아니고 린 스타트업이 그렇다고 무조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요. 신약. 예. 예. 신약은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갑니다. 거의. 왜 그러냐? 신약은요. 기본적으로 임상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시제품을 실험할 수 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린 스타트업의 제품 개발 주기를 안 따라간다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린 스타트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신약을 그러면은 뭐 만들자마자 핵심 기능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사람한테 먹여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은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보편적인 최근에 어떤 창업의 추이를 나타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좀 추세인 거고 당연히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창업 아이템은 좀 이런 린 스타트업에 맞춰서 흔히 이제 이걸 우리가 린하게 간다. 즉 빨리 움직여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서 가치를 검증받고 빨리 상품화시켜서 좀 가능하면 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뽑아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린하게 간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그게 표현이 좀 한국식 표현이고요. 그런 전략들은 상당히 주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여러분이 어디 뭐 특강에 갔거나 어디 뭐 교육에 갔는데 뭐 무조건 린하게 해야 되고 린 스타트업이 어떻고 뭐 애자일이 어떻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요 그건 그냥 일단 한번 걸러놓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린하게 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시작을 가지고 그냥 이 린 스타트업이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한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건 좋으나 너무 이거를 맹신하고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그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건 사업인데 마치 이거는 나는 린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요런 용어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보팅.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성격을 좀 전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두 가지 요소인데요.
이제 기존에 원래 여러분이 생각했던 아이템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의외로 그런 게 좀 아니더라. 그러면은 이 사업 아이템 원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방향성을 좀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틀어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싹 전환하는 건데요. 이게 작게는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크게는 아이템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크게는 업종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뭐 피보팅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업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신규 사업을. 근데 뭐 기존에 있던 경험이 어쨌든 뭐 쌓여가지고 이쪽으로 녹아간다 그러면 꼭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 없더라도 광의적인 의미의 피보팅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피보팅은 이름 자체가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원래 이거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그 모니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피봇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전환을 한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피보팅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피보팅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아직 인지도가 아닌 부족하고, 아무리 조사를 한다 그래도 현장에 틀어들어서 필드에서 하다 보면은 예상보다 어긋나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인하게 가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전환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대처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아마 제가 접했던 대부분의 사례들 중에서 피보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업 모델이 틀린 거죠. 근데 베스트는 뭐예요? 피보팅을 안 하고 원래 사업 모델이 제대로 예상대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 이상적인 일일 뿐이라, 요즘 나오는 린 스타트업에 기반한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피보팅이 그렇게 뭐 잘못된 일이거나 뭐 이렇게 뭐 죄악 피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니지만은 그게 또 자랑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준비를 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그 통상적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나 비상수단에 근거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피보팅을 안 한다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는 건 더 무식한 그런 이제 무모한 방법이니까 유연하게 적절하게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죠, 엑시트. 예, 엑시트.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펜을 파는데, 펜을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정말 잘 팔렸어요. 그럼 과연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팔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만약에 뭐 무슨 백년 기업처럼 영원히, 코카콜라처럼 영원히 팔 수 있는 그런 거라 그러면 뭐 그냥 그 기업을 그대로 운영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기관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아니면 이 유튜브 채널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가능하면 저는 10년 뒤에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싶지만은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고, 적어도 제가 100년 뒤에는 살아있진 않을 테니까 그때도 이거 운영할 거라고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사업은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년 기업처럼 계속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는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이 사업의 어떤 종지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무리를 고민할 시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른바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출구 전략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A,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가끔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모 기업이 얼마의 가치를 받아가지고 뭐 M&A, 인수합병을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다 넘기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권리를 준 다음에 저는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벌었던 기업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일생을 편안하게 살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던,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IPO라고 하는 건데요. IPO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기업의 가치를 공개하고 주식을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거의 코스닥 상장으로 이제 보통 인지를 하고 있죠. 1대1 매칭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코스닥 상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 공개 IPO를 했을 경우도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면은 내가 그냥 내 회사를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그 법인이 돼가지고 하나의 조직처럼 독립된 인격체로 움직이게 돼 있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뭐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고 고문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뭔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주식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역시 막대한 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얼마의 인수합병이 될 것이고 얼마의 기업 공개를 할 것인가라는 게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그런 전략을 우리가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즉 처음에 1억을 줬다 그랬을 때 그 1억이라고 하는 거를 회수하는 시점까지가 이제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뭐 배당금으로 1억을 채울 수는 보통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A나 IPO를 통해 가지고 이제 회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M&A나 IPO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아마 따로 세션을 꾸며가지고 투자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냥 오늘은 엑시트라고 하는 거는 출구 전략이고 통상적으로는 M&A나 IPO를 얘기한다.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직관적으로는 너 언젠가 이 회사를 정리할 일이 있거나 하게 됐을 때 그때 엑시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나는 결국에 이 기업 크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 이제 M&A로 인수합병해서 엑시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 회사 잘 키워가지고 코스닥 상장해가지고 기업 공개해가지고 그런 대기업의 어떤 그 회장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 M&L 뜬금 인포 공부합시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듯이 Q&A 창구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번에 Q&A 창구가 전반적으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하던 강의 자료 요청 가능하고요. 문의사항도 당연히 받고 뭐 이 안에 사업계획서 검토 같은 걸 요청하셔도 다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여러분께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좀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서 신규 강좌 개설 요청을 하실 수 있게 세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뭐 이런 것들은 좀 강좌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리스트업을 해두고 있다가 하나하나 시간이 될 때마다 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굉장히 좋은 전문가분들이 많고요. 뭐 그분들이 여기에 얼굴을 내미는 건 싫어하시지만은 관련된 지식들을 공유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강의화 시킬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요. 뭐 어느 분야건 상관없이 정말 궁금한 부분들은 강좌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세션을 만들어 가지고 꼭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A 창구는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채널 바로 밑에 제가 항상 안내문을 붙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셔도 되고요. 저녁 10시 이후에 댓글 및 문의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답변은 좀 늦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주변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표하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요 문구를 이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채널 M&L이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는 이 정식 채널과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의 정식 채널을 제외하면은 별도로 제가 무슨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뭐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당연히 대외 활동을 하면서 뭐 특강을 가기도 하고 뭐 그 기관의 멘토를 맡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야 저를 직접 대면을 하시는 거니까 별로 의심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혹시라도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제 이 채널 M&L과 정식 채널 이외에 뭔가 뭐 제 이름이나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뭔가 뭐 오픈 채팅방이 운영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랑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 그런 사칭이나 사기에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자 채널 M&L 뜬금 인포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